그 또 나오는 음. 게 이제 컨피던트예요. 네, 이제 네. 컨피던트라고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예, 이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언자라고 얘기하면 네. 훨씬 한국말로는 음. 쉬운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이제 처음 접했던 때가 제가 네.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썼던 단어여서 제가 이제 그 단어를 갖고 온 거고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그 교수님이 이러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 어떤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 수업의 가장 마지막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제 너네 졸업하면 다 사회로 돌아갈 거니까 사회로 돌아가는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조언 3가지가 있었고,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컨피던트를 무조건 만들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너랑 일단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 이해관계는 없고, 근데 너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라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몇 명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게 사실 너가 가족한테도 얘기 못할 일이 많을 거고,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뭐 동료는 당연히 얘기 못할 게 많을 거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너가 좋은 리더로서 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던 수업 시간이 엄청 기억에 남아 있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회사를 했던 앞쪽에 5년은 그걸 전혀 실행을 못 했었었고요. 이제 후반 5년은 이제 그런 컨피던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부지런히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근데 그게 네. 의식한다고 막 오늘 한 명 만들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언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제가 먼저 저의 진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취약하고 그냥 어리석은 부분을 먼저 내려놓고 얘기를 꺼내야 그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 둘의 관계가 조언자가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렇게 나의 치부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고민, 뭐 지금의 약간 갈등이나 나의 내면을 딱 털어놨는데 상대가 받을 준비가 안 돼 돼 있을 수 있죠. 그런 때도 있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있었겠죠 아마. 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상처받을 것 같은데 괜히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까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제 지금 기억에서 많이 지워져서 기억은 안 남아 있는데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신경 쓰기보다는 반대로 제가 다 저의 발가벗은 모습을 내려놨을 때 상대가 이제 그거를 수용해주고 저를 도와주려고 애써주시고, 그런 분들이 남냐 안 남냐가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존재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흐릿해지기도 하고, 또 혹은 시간과 관계없이 뭐 사실 이 책에는 제가 올해 만난 조언자분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래서 올해 만난 분도 사실 저한테는 몇 번 안 만났지만 바로 저한테 조언자가 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하기도 한데, 일단 시작은 제가 얼마나 저를 발가벗은 상태로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냐? 거기서 좀 출발을 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딱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내어놓았을 때 상대가 딱 받아주면 사실 뭐 이전에 뭐 그런 약간 뭐 거절을 당했달지 아니면 못 받았을 때 기억이 또 잊힐 만큼 되게 감사할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다 들어보니까. 덮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회사를 끝내야 되겠다. 혹은 이 책 출간을 좀 할까, 이 글을 출간을 할까 뭐 이랬을 때 혼자 결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다. 그런 좀 루틴, 습관, 그런 노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에 앞쪽에 5년의 저의 실패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었을 때 대부분 제 혼자 결정했던 거예요. 많은 것들을. 저 혼자 이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저 혼자 결정하고
주변에 공유하지 않고 근데 이게 어쨌든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나빴고 악순환이 막 발생하고 나비 효과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제 의견을 이제 하나하나씩 먼저 아젠다를 던져놓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두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조언자 그룹을 주변에 이런 아젠다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상의하고 이럴 때 이 사람한테 상의하고 그런 풀을 점점 넓혀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조언자 풀을 넓혀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어떤 아젠다에 따라 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조언자 분들도. 네. 의외로 그러면 내 주위에 내가 그렇게 좀 조언을 청했을 때 네. 기꺼이 이렇게 나의 경험에 비춰보면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너는 이런 상태인 것 같다.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네. 기꺼이 네. 존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 풀을 만드는데 제 지금 평생을 쓴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니 누구한테나 있다. 누구에게나 주위에. 있죠.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네. 오히려 안 물어봐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약간.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놓는 거를 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회사 선후배는 안 되겠네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일로서 이해관계가 안 엮여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일로 안 엮이는. 네.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 네. 그 결과에 대해 서로 각자 같이 한 몸으로 묶여 있지 않은 관계. 네. 근데 제가 그 조언자 그룹의 중요성을 느꼈을 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완전 나랑 친밀한 소수의 그룹에서의 조언자가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 나랑 완전 느슨한 네트워크인 사람도 알고 보니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었네 라는 생각도 좀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든 뭐 어디서 인사를 했다든지 명함을 주고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안면은 있는데 아직 깊은 관계가 아닌 분이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언자 풀로 저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뒤늦게 많이 했었던 편이어서 어떤 그 느슨한 네트워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